잠시 후 여러분은 한반도의 고대 국가, 부여, 옥저, 동해, 사만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로빈. 철기 문화의 확산을 배경으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등이 성장하였고, 남부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으로 구성된 사만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여는 만주 숭하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에서 5부족이 연합한 연맹왕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부여는 남쪽으로는 고구려, 서쪽으로는 선비족과 접경하였으며 중국 한나라의 군현과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활발하게 교류하였습니다. 부여의 정치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하되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대가들이 사출도라 불리는 독립된 행정구역을 다스렸으며 그 아래에 대사자나 사자 등의 관리를 두었습니다. 대가들은 왕을 추대하는 권한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으로 흉년이 들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의 중대한 사안은 대가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합의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여서에는 대가와 호민 같은 지배층을 중심으로 일반 평민인 하호와 그보다 낮은 신분인 노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부여는 고조선만큼이나 법이 엄격하여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습니다. 또한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12배를 배상하게 하는 일책 12법을 시행하였으며 가늠한 자나 투기가 심한 부인을 사형에 처하는 등 법 집행이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여는 왕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 풍습이 있었고 형이 죽었을 경우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맞는 형사 취수제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영고라 불리는 제천 행사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농사의 풍년과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였으며 전장과 같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소의 발굽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기륭을 점치는 우제전법을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여는 농경과 목축이 함께 이루어지는 반농반목 생활을 하며 잡곡을 재배하고 말, 모피, 주옥 등의 특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부여는 1세기 초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며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으나 3세기 후반 선비족의 침입으로 국력이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외침과 내부 불안 속에서 쇠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5세기 말 고구려에 흡수되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부여는 만주에 발달한 나라였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은 자신들이 부여 계통임을 내세웠으며 부여의 정치제도와 제천의식, 풍습 등은 이후 이들 국가의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여는 우리 민족 고대 국가의 뿌리로 평가되며 북방계통 고대 문화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옥저는 한경도 동해안 지역에서, 동해는 강원도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 각각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이루며 성장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과 어로가 고루 발달하였습니다. 이들은 부여, 고구려와 달리 왕이 없었고 각 음락에 읍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독립적으로 부족을 다스리는 군장 국가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옥저는 토지가 비옥해 농경이 발달하였고 동해안에 접해 있어 어물과 소금 등 해산물도 풍부하였습니다. 옥저 사회에는 어린 신부를 신랑 집에 미리 데려온 뒤 성장하면 신부의 집에 예물을 보내 정식으로 혼인하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한 뒤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나무 덧널에 넣고 입구에 쌀을 담은 질그릇을 매달아 매장하는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동해인들은 철자형 또는 여자형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동해 역시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며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생산되었습니다.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을 가리키며 과하마는 사람이 말을 타고 과일나무 밑을 지날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은 말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동해에서는 10월에 무천이라 불리는 제천 행사를 열어 공동체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였고 산천을 중요하게 여겨 마을 간 경계의 침범을 금기시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책화라는 풍습에 따라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배상해야 했으며 같은 시족끼리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계혼을 엄격히 지키는 등 공동체 질서를 중시하였습니다.
옥저와 동해는 각기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지만 동해안에 치우친 지리적 여건으로 내륙보다 선진 문물 수용에 불리하였고 고구려와 낙랑군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자립적인 발전 기반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두 나라는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군장국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동해와 옥저는 고구려의 특산물을 바치며 독자성을 유지하다가 옥저는 1세기에 동해는 5세기에 고구려에 복속되었습니다.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서 성장하던 진은 중국과의 교역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북방의 강국인 고조선의 견제로 교류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조선 사회의 변동으로 북방의 유이민 집단이 남하하면서 진에 유입되었고 이들의 문화가 토착 문화와 융합되며 사회가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은 점차 해체되고 그 기반 위에 마한, 진한, 변한이 성립되어 사만이라는 연맹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마한은 현재의 천안, 익산, 나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 충청, 전라도 지방 일대에서 발전하였으며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한의 여러 소국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목지국의 지배자는 진왕으로 추대되어 사만 전체를 이끄는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진한은 대구,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사로국을 포함해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한은 현재의 김해,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구야국을 포함해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만사회는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진 군장국가 연맹체였으며 각 소국은 신지, 견지, 불예, 읍차 등으로 불리는 군장이 다스렸습니다. 사만에는 천군이라 불리는 종교적 지배자가 존재하였습니다. 천군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을식을 주관하였으며 소도라 불리는 신성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소도는 군장의 세속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도 함부로 잡아갈 수 없을 만큼 신성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만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만은 비옥한 평야지대를 기반으로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경 생활이 활발하였고 해마다 파종이 끝나는 5월과 추수를 마친 10월에는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만에는 농업 생산을 위한 공동 노동 조직인 두레가 있었고 남녀가 몸에 문신을 새기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사만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논밭과 함께 수로, 보, 저수지 등 농업시설도 확인되었는데 그중 충북 제천의 의림지와 경남 밀양의 수산제는 대표적인 고대 저수지로 사만의 체계적인 농업 기반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마한에서는 초가지붕이 있는 토실에서 거주하며 정착 농경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변한은 철의 생산지로 유명하여 낙랑, 외 등지로 철을 수출하였으며 교역 시 덩이쇠가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진한과 변한에서는 영혼이 새처럼 날아오르기를 기원하며 장례 시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후 동해, 옥저, 사만의 각 소국들은 중심 세력의 부재와 통합력 부족으로 인해 연맹 왕국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에 통합되거나 흡수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고구려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